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경남 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서부 경남을 위한 지원 정책이 없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관광 등 광역권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군청 구내식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복합생활 SOC, 누이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이 새로 마련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점심시간 버스를 타고 농업기술센터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지역 상권을 이용해야 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가져온 북서 열풍에도 지역 서점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의 운영을 돕는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책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오는 16일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 베토벤의 교향곡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들의 우상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이 가을밤을 물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경남 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서부 경남을 위한 지원 정책이 없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제419회 경남도 의회 정례회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11일 건설소방위 행감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박성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신속 추진을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26개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경남도에선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 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백지화될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도 짠 게 있느냐, 국토부에 짠 거 있냐. 그러니까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지 않겠냐. 같은 날 기획행정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산 경남 행정통합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북부나 서부 경남에서 도민이 반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창원, 김해, 양산 등이 동의하면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 관련해서 한상현 의원은 빨대 효과로 인한 서부 경남 피해가 자명한 상황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우리 서부권에 대해서 뭔가가 정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통합을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정책이 지금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이 있냐 없냐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하고 또 경남도 자체적으로도 서부권 발전과 관련된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사천공항 국제공항 추진 관련 질의도 나왔습니다.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도 국제공항을 추진 중이며 사천 인근에 김해국제공항도 있는데 사천국제공항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등 국제행사가 있을 때 인천에서 사천으로 오는 국제선 환승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남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연말쯤 관련 활성화 구상안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노선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제와 관광 등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이 지역 상생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새 지자체는 경제와 관광 분야 등 상생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의체 발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산업, 문화, 관광, 교육, 심지어 해양까지도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강점과 또 잠재력을 회복해서 새로운 시너지와 핵심을 창출로 우리가 더 강력한 연대로 공동 목표를 향해서 이번 협약식 이후 활동은 바로 시작됩니다.
다음 달 세 지자체는 함께 모여 공동발전 사업과 전략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9일입니까? 우리 3개 시군 공무원들에게 워크숍도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면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지자체는 바다를 접하고 있고 교류가 잦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관광 인프라 구축, 환경 문제 등 광역권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천의 서북부 쪽이 우리 하동의 동남 쪽이거든요. 여기를 연결하는 것이 조금 더 활발하게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같아 정치권과 협력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협의회 회장직은 단체장이 1년간 번갈아가며 맡을 예정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열어 협력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 지자체는 조만간 의회 승인과 경남도 보고를 거쳐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천 남해 하동이 광역 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진주시의 행정통합 움직임에 제동이 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CS 강준성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지난 10일 폐막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닷새간 열린 행사에 약 32만 명이 찾아 농업기술 전시와 부대 행사를 즐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16개국 40여 명의 해외 바이어와 50여 개 국내 업체가 참여한 수출 상담회에서 1,49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과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한편 농식품 박람회 행사장 인근에서 10만여 점의 국화를 선보인 진주 국화 작품 전시회도 같은 날 막을 내렸습니다. 11일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2025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문화와 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예술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내년에 3회째를 맞이하는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국내외 진주공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가져온 독서 열풍에도 정작 지역 서점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돕는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책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형 서점이 없는 서부 경남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축소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독립서점입니다. 지난 2018년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난달 장소를 확장했습니다. 독서 모임과 북 토크쇼 등 각종 독서 프로그램들이 입소문을 타 고정 방문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달 20여 개의 독서 소모임이 열리는데 동네의 사랑방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월마다 진행하던 저자 초청 강연을 중단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지역 서점의 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는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계획했던 모든 문화 행사를 전부 취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지역민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 부담을 느낀 지역민들이 문화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찾아온 특수도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대형 총판인 교보문고가 한때 지역 서점의 한강 도서 판매를 제한했었기 때문입니다. 진주 문고 등 지역 서점으로 구성된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반발에 나서자 교보문고는 뒤늦게 공급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이미 편의점에서도 서적 판매가 진행될 정도로 시중에 물량이 많이 풀린 뒤였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소식을 듣자마자 약 200권 정도의 도서를 주문을 했습니다만 한 보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10권이 저희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동네 서점에 가봤자 책도 없는데 온라인 서점에서 더 사지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니까 지난해 경남의 100만 명당 서점 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상황. 이마저도 김해, 창원 등 동부 경남에 몰려 있고 서부 경남은 대형 서점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서점은 이를 대신해 책 판매부터 작가 강연까지 서부 경남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서점이 사실상 독점하는 유통구조, 정부의 지원 축소 흐름이 이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남도가 남부 내륙철도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평가서 초안과 공고문은 철도 노선이 지나는 6개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노선 설계안은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시군에 비치됩니다. 의견 제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공람 장소에서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등록하면 됩니다. 진주와 산청에선 28일 주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동 지역에서 왜군과의 전투 중 전사한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를 위한 위령식이 11일 고성산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하동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위령식엔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역사관 확립과 동학정신 계승 등을 위해 마련된 위령식에선 동학혁명군 12개조 패정개혁안과 추모사 낭독, 분양, 추모가 제창 등이 이뤄졌습니다. 함양군이 기존의 군청 구내식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복합생활 SOC, 누이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이 새로 마련되기까지 약 1년 반 동안 3km 거리의 농업기술센터 식당이나 지역 상권에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건물 잔해 위를 지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함양군청 구내식당이 있던 자리로 함양군은 이곳에 북카페와 공용 커뮤니티,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준비 중입니다. 철거된 구내식당 부지에는 복합생활 SOC 누이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새 구내식당은 누이센터 지하 1층에 새롭게 마련됩니다. 그동안 구내식당에 향방을 두고 군청 직원들 사이에선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누이센터 건립 계획은 지난해 초쯤 알려진 데 반해 구내식당 대체 방안에 대해선 소문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함양군은 신관청사에 임시 구내식당을 마련하거나 주변 식당과 제휴를 맺는 등의 방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문과 논의를 거친 끝에 군은 청사와 3km 떨어진 농업기술센터 내 식당을 버스로 이동하며 이용하거나 외부 식당 이용이 최선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최적의 조건이 군의 입장에서는 기존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조금 직원들이 불편하지만은 그걸 좀 이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다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불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기센터 식당으로 이동하는 버스가 28인승짜리 단 한 대뿐인 데다 이마저도 하루 2번만 운영돼 기존 구내식당의 평균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겁니다. 또 농기센터 이동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점심시간이 줄어들었다거나 외부 식당 이용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이 없으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야. 뭐 식당이 여섯 개 있으면 최고 좋지만 여러 가지 또 뭐라고 적게 보는 것도 말 같았어요. 완전히 막 결산 안 되는 뭐 하는 거지. 현재 군청에서 농기센터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약 40명으로 기존 구내식당 이용자의 20% 수준. 함양군은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도입하는 한편 식사가 가능한 간이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직원들의 편의 향상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함양군이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9회 함양 산삼축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객은 약 25만 명으로 전년도 약 18만 명보다 7만여 명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축제 개최로 함양군에 약 180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와 약 322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제로는 지역 상권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나왔습니다. 함양군이 선비문화탐방로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농어정에서 거연정까지 약 6km의 탐방로를 걸으며
가을 정치와 선비 문화의 멋을 만끽했습니다. 종착지인 다볕 자연연수원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먹거리 장터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함양 선비 문화 탐방로는 조선시대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할 때 60년 고개를 넘던 길을 재현한 코스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죠.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가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 베토벤의 교향곡뿐 아니라 피아니스트들의 우상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이 가을밤을 물들일 예정인데요. 거리마다 아름다운 낙엽이 물들고 있는 요즘 가을의 낭만을 더해줄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의 막바지 연습 현장을 김동엽 기자가 찾았습니다. 지휘자 손짓에 맞춰 일제히 연주되는 악기들. 앳된 아이들부터 제법 전문가 분위기를 풍기는 성인까지 모두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이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웅장한 리듬에 맞춰 불어넣는 트럼펫의 호흡은 곡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지난 2010년 창단돼 어느덧 26번째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습 현장입니다. 공연을 찾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막바지 당금질이 한창입니다. 세 번째까지는 피아니시모 정도 유지하고 살짝만 하고 그다음에 따단따다단따 메초 포르테 그다음에 포르테 시모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승리의 순간. 베토벤 7번 교향곡과 후기 낭만파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등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 특유의 낭만과 서정이 묻어있는 곡들은 인생의 승리와 환희의 순간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담아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 김태영과의 협연을 통해 지극히 아름다운 선율로 라흐마니노프의 레면의 승리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청중에게 전달하려 했던 희망과 강력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이지만 연주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베토벤 7번 교향곡은 곡이 가진 섬세함을 살리기 위해 단원들이 특히나 공을 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주되는 베토벤 곡 중에 연주 횟수가 제일 많은 곡이 7번 교향곡입니다. 꾸준한 파트 연습을 통해 음악의 흐름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연주가 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연에선 곡의 기본 정보는 물론 작곡 배경과 곡의 흐름 등을 알려줄 깊이 있는 해설이 더해질 예정. 어린 단원들의 풍부한 감수성에 안정적인 호흡을 뒷받침해줄 객원 연주자들도 함께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가족, 친구, 연인분들 많이 오셔서 깊은 감동과 힐링을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매년 수준 높은 연주로 지역민들에게 음악을 선물해온 진주 유스 오케스트라. 누구나 무료로 접할 수 있는 이번 정기 연주회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핵심 역량 및 효율 경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각 사업부에 분산돼 있던 수출 조직은 통합해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하고 다양한 제품을 패키지형으로 수출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해 인공지능 파일럿과 6세대 전투체계 등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남해군, 군의회 등과 함께 대학 통합 추진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남해대학은 학부를 항공해양방산학부를 포함한 3개 학부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입학 정원은 340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LH가 1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먼저 경매와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경매 차익으로 피해 임차인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모든 피해 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며 매입 제외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2024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남동발전은 청정수소 무탄소 전원 개발과
탈황석고 활용 광물 탕산화 실증 성공 등 탄소 중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 발전 부산물 이용 제품 개발과 굴 껍데기 탈황 흡수제 재활용 추진 등도 환경 경영 성과로 인정받았습니다. 11일부터 닷새간 서울 AT센터 일원에서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4 승강기 안전주간이 펼쳐집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엔 관련 기관과 기업,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번 안전주간에선 엔지니어 진로 설명회와 신기술 발표회, 학술대회와 안전 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기업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를 표준화해 공개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소리 프로젝트의 회원사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신규 회원사로 참여하는 네이버와 현대차는 10,000여 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를 표준화해 내년 1분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한 신규 웹페이지를 개발해 다음 달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등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6만여 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가 동금동 팔포항 일대에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팔포팔락 플랫폼 건축 설계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선작은 종합건축사 사무소 창에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심사단은 주변 주택가에 대한 공공성과 유기적인 공간 계획이 우수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팔포팔락 플랫폼은 19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 문화체험 공간 사업으로 내년 10월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진주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엔 남성 124명, 여성 37명이 신청해 남녀 각 20명이 선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산림 레포츠와 요가 체험 등을 통해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인연 만들기 행사를 통해 모두 13쌍의 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뻔뻔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산안면 초정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커뮤니티 우리끼리 미수다가 운영하는 플리마켓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날 마켓에서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가족 체험 부스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침 저녁 공기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따뜻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추위로 인한 어려움은 없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화창한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8도, 사천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8도, 광주 10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물결과 바람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4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